61년생 소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지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 마음이 좀 무거우셨죠? 올해도 절반은 그냥 흘려보낸 것 같고, 몸은 자꾸 신호를 보내오는데 손에 쥔 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61년 신축년에 태어나신 분들, 제가 오늘 이 사주를 따로 떼어내서 말씀드리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축생은 다른 어떤 띠와도 다른 흐름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아무 영상에나 나오는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작은 등불 하나 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곁에 두고 자주 들러주세요. 마음에 담아두신 간절한 바람이 있으신 분, 댓글로 한 줄만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눈으로 읽으면서 정성껏 축원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찡하신 분,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내 사주가 정확히 어떤 흐름인지 따로 여쭤보고 싶은 분은 댓글 맨 위에 안내해둔 곳을 한번 살펴보세요. 1대1로 조용히 봐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61년 신축년, 천간이 신금이고 지지가 축토인 해입니다. 이 두 글자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기운을 명리학에서는 벽상토라고 부릅니다. 벽 위에 발라놓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벽 위의 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땅바닥에 있는 흙은 발에 바려도 끄떡없습니다. 비가 와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벽 위의 흙은 달라요. 위태롭게 붙어 있는 거예요. 비가 세게 오면 흘러내릴 수도 있고, 바람이 불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끈기로 버텨야 하는 흙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랬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해야 겨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인생. 잠깐 한눈 팔면 그동안 쌓아온 게 무너질 것 같아서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는 인생. 이게 신축의 본래 구조입니다. 그리고 천간의 신금, 이 글자가 또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신금은 명리학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자존심이 강한 글자예요.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힘들어도 힘들다, 안 한다. 아파도 아프다, 안 한다. 돈이 없어도 없다고 안 한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던 거죠.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 이 부분 들으면서 가슴이 살짝 뜨끔하신 분 계신가요?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게 여러분 사주의 가장 핵심적인 코드예요.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 속으로 다 사귀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온 사람.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을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대, 30대, 신축생분들의 청년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운세를 봐주는 사람들이 가끔 미사역으로 포장하는데, 그러면 듣는 분도 본인 인생을 정확히 못 보거든요. 여러분의 청년기는 분명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사주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신축의 시기에 태어난 분들은 일찍부터 가족을 짊어지는 자리에 놓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째이건 둘째이건 상관없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나서야 했던 분들이에요. 그게 부모님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형제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찍 결혼한 가정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생한 게 절대 아닙니다. 사주의 구조 자체가 그런 흐름이었던 거예요. 신금은 원래 자기 손에 뭔가를 모으기보다는 깎아내고 정리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청년기에는 모이는 게 별로 없어요. 들어와도 빠져나가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한테로요. 그게 부모님이었고 형제였고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0대가 되어서야 겨우 한숨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완전히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신축의 사주 구조가 그 시기에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작용하느냐를 이제부터 명리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앞으로의 운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신축은 사유축 삼합이라는 구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카케나나니 수우텐 사화 유금 축토 이 세 글자가 모이면 금의 기운이 강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을의 기운입니다. 거두고 정리하고 결실을 맺는 기운이에요. 근데 이게 50대에 들어서면서 한번 시험을 받습니다. 평생 모아온 게 진짜 내 것인가? 진짜 결실인가? 이 질문이 인생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사람도 떠나고 돈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렸던 겁니다. 진짜 남는 게 뭔지를 보여주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60대로 들어오셨죠. 60대 초반에 한 번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식 걱정, 이게 가장 컸을 거예요. 신축생 여러분의 자식들은 부모만큼 단단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너무 강해서 그 그늘에서 자라다 보니까 의외로 약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60대 초반에 자식 일로 한숨을 깊이 쉬셨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단는 아닙니다. 모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축의 구조상 이 흐름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다른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신축생의 인생을 이렇게 봅니다. 고생만 하고 보상은 적은 그래서 65세 무렵에 보면요. 신축생 여러분만큼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일군 사람이 드뭅니다. 다른 띠들은 부모 덕, 자식 덕, 운 덕 이런 게 작동하는데 신축생은 자기 두 발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요. 이런 사람한테는 60대 후반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자격이 생깁니다. 평생 빚을 갚듯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받을 차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쓴 적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손에 꼽을 정도일 거예요. 어쩌면 한 번도 없으셨을지도 모르고요. 자, 그러면 65세인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년이 신축생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주의 구조와 새해의 기운이 만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6년, 병원년, 이 해가 신축생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병호는 천간이 병하고 지지가 오화입니다. 두 글자가 다 불입니다. 한 해 전체가 불의 기운으로 가득 찬 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축생 여러분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신축의 신금은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고 축토는 겨울의 차가운 흙입니다. 한마디로 신축생 여러분 사주는 본래 차고 단단한 기운이에요. 평생 그 차가움으로 버텨온 사주입니다. 그런데 병원년의 불기운이 이 차가운 사주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명리학에서는 이걸 화생토라고 부릅니다. 불이 흙을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축토가 병원년의 불기운을 받아서 따뜻해지는 겁니다. 평생 차가웠던 그 흙이 마침내 데워지는 시기, 그게 바로 26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축생은 토가 약해지면 모든 게 흔들리는 사주거든요. 토가 살아나야 재물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6년은 신축생 여러분 인생의 회복기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같은 애매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좋아지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MN, 주아엔, 맨엔, 예이. 먼저 시기별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 이 시기는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때입니다. 병원년이 시작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작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 기간에는 큰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게 정답입니다. 특히 2월, 입춘이 지나고 한 달 정도, 이 시기에 누가 좋은 제안을 들고 옵니다. 부동산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고 사업 동업일 수도 있어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신축생 여러분은 이 시기에 들어오는 제안 거의 다 함정입니다. 4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4월의 절기는 청명과 고구가 들어있어요. 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몸의 기운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특히 4월 중순 이후로 한 달 정도 이 기간에 좋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자식 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오래 묵혀둔 일이 풀릴 수도 있고 갑자기 안 보이던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기도 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월 중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나 일이 있나요? 댓글로 한번 적어보셔도 좋아요. 나중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5월에서 7월까지 이 시기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5월, 6월, 7월이 답답하게 느껴지셔도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8월에서 10월 이 구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가을이에요. 신축생 여러분의 본래 기운이 가장 잘 맞는 계절, 게다가 병원연의 불기운이 한번 식으면서 토를 단단히 다져주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 재물이 들어옵니다.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못 받았던 돈이 들어온다거나 묻어둔 게 결실을 본다거나 자식이 보내준다거나 여러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결정을 내리세요. 미뤄둔 결정이 있다면 8월에서 10월 사이에 결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11월에서 12월 이때는 정리의 시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이 2달 동안 여러분 마음에서 오래 묵혀둔 짐이 하나 정리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영역별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재물운부터요. 26년 신축생 여러분의 재물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어오는 운입니다. 나가는 운이 아니에요. 평생 나가기만 했던 사주가 이제 들어오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시기예요. 근데 한 가지 명확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재물운은 새로 벌어들이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것이 정리되어 들어오는 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부동산이 정리되면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빌려준 돈이 있으면 그게 돌아올 수 있어요. 묻어둔 적금이나 보험이 만기되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26년에는 새로 뭔가를 시작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있는 것을 잘 정리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리, 이걸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8월에서 10월 사이에 움직이세요. 그 외의 시기는 손해봅니다. 새로운 투자, 주식이나 코인,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신축생은 본래 모험적 투자에 맞지 않는 사주입니다. 손에 쥐는 게 아니라 잃는 사주예요. 이 부분은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강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65세 분들에게는 건강이 곧 모든 것이거든요. 병원연의 불기운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차가운 사주를 데워주는 좋은 기운이지만 동시에 화기가 너무 강해지면 몸에 부담을 줍니다. 신축생 여러분이 26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부위는요. 첫째가 심장과 혈관입니다. 둘째가 눈입니다. 셋째가 소화기예요. 이건 무슨 협박이 아니라 사주의 구조상 그렇다는 거예요. 신축의 차가운 사주에 병호에 강한 화가 들어오면 혈관이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검진을 받으세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2번 정도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미루셨다가 오래 안 가셨다고 하시면 그게 신축생의 가장 안 좋은 패턴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65세가 되면 이제 늙어가는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근데 신축생은 다릅니다. 65세부터 진짜 자기 몸을 만들 수 있는 사주예요. 왜냐하면 평생 자기 몸을 챙길 시간이 없으셨거든요. 가족이 먼저였고 일이 먼저였고 자기는 항상 뒷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그 습관을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26년이 그 시작점이에요. 지금 이 부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뭔가 짚히는 게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미루고 있는 검진, 무시하고 있는 통증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26년에 가장 먼저 해결하셔야 할 일입니다. 다음은 인간관계와 자식 운입니다. 26년에 자식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건 제가 사주를 봐온 경험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축생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들은 이 시기에 한번 큰 도약을 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한다거나 손주를 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축생의 사주 구조상 이 시기가 자식 쪽 운이 트이는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 자식의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건 좋지만 결정은 자식에게 맡기세요. 신축생의 가장 큰 약점이 자식 일에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도 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신축생 분들 중에 배우자와 거리가 멀어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같이 살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그런 상태요. 또는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계신 분들도 있고요. 26년은 이 부분이 한번 정리되는 해입니다. 같이 사시는 분들은 관계가 풀어지든지 아니면 더 분명해지든지 둘 중 하나로 갑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흐름이 와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26년이 신축생 여러분에게 회복기라는 건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사주가 좋아도 본인이 움직여야 그 운이 작동합니다. 운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받아내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개운법은 그냥 좋다더라 하는 미신이 아니라 명리학에서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원리입니다. 먼저 가장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축생 여러분의 사주는 토를 살려줘야 운이 돕니다. 평생 차가운 흙으로 사신 분들이라 이 흙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게 모든 개운의 출발점이에요. 토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환경입니다. 두 번째가 색상이에요. 세 번째가 음식입니다. 네 번째가 마음가짐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환경.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가장 중요한 곳이 두 군데입니다. 현관과 주방. 현관은 여러분의 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예요. 신축생은 이 현관에 흙의 기운을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현관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세요. 큰 거 말고 정말 작은 거, 흙이 보이는 거, 다육이 같은 가벼운 거 말고 흙이 좀 묵직하게 들어있는 그런 화분이요. 색깔은 노란색이나 갈색 계열의 화분이 좋습니다. 흰색 화분은 신축생한테는 안 맞아요. 신금이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기운이 차가워집니다. 이 화분을 현관 오른쪽에, 들어오시는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 두시면 됩니다. 왼쪽이 아니에요.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주방. 신축생 분들의 주방은 화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에요. 불을 다루는 공간이니까요. 이 공간이 어수선하면 26년에 좋은 화 기운을 못 받아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기름때. 이거 묵혀두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닦아주세요. 이게 그냥 청소가 아니라 화 기운을 살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주방 창문. 가능하면 자주 여세요. 불의 기운은 환기가 잘 돼야 살아납니다. 막혀 있으면 죽어요. 다음은 색상입니다. 26년의 신축생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면 좋은 색은 노란색 계열과 베이지 계열입니다. 흙의 색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빨간색 계열도 좋습니다. 화생토니까요. 피하셔야 할 색은 검정과 진한 파란색입니다. 수의 기운이 강해져서 토를 흐트러뜨려요. 그러니까 외출하실 때 작년처럼 검정 옷만 입지 마세요. 다음은 음식입니다. 26년 한 해 동안 신축생 여러분에게 좋은 음식은요, 단맛이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단맛은 토의 기운이거든요. 호박, 고구마, 단호박, 옥수수, 대추, 꿀 이런 것들을 평소 식단에 넣어보세요. 매일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피하실 게 있어요? 짠 음식. 신축생 여러분은 짠맛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이런 것들이요. 이게 65세 이후에는 토를 무겁게 만들어요.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한 해 동안 미지근한 물 이상으로 드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물 들이키지 마세요.
신축생의 차가운 사주에 차가운 물을 또 넣으면 토가 식어버립니다. 다음은 방위입니다. 26년 신축생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면 좋은 방위는 남쪽입니다. 불의 방위예요. 화생토의 원리로 토를 살려줍니다. 산책을 하신다면 가능한 한 남쪽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세요. 집을 나서서 남쪽으로 30분 정도 걷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일주일에 두세 번만 되어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피하실 방위는 동쪽입니다. 이건 명리학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유축 삼합의 신축생에게 26년의 삼살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면 동쪽으로 큰 움직임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동쪽으로 이사, 동쪽으로 사업장 이전, 동쪽으로 부동산 매입, 이거 다 신중하셔야 해요. 꼭 해야 하시면 시기를 8월에서 10월 사이로 잡으세요. 그 외에는 손해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개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모든 개운법보다 강력합니다. 마음의 개운입니다. 명리학에서 가장 깊이 들어가면 결국 만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사람의 운을 가장 크게 바꾸는 건 색깔도 방향도 음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보조적인 거예요. 진짜 운을 바꾸는 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신축생 여러분은 평생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늦었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이 말이 운을 막은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사주가 아니라 이 말이요. 이걸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실 때마다 자기 얼굴을 보시면서 한 번씩 말씀해 보세요. 지금이 내 시간이다. 나는 충분히 살아왔다. 이제부터는 받을 차례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평생 안 해본 말이니까요. 근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이 주일이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되면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다르게 대합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면 일이 달라져요. 일이 달라지면 운이 바뀝니다. 이게 미신이 아니라 운이 작동하는 진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살아온 방식을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가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축생 여러분이 한 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으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 자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와 정성. 이 부분이 신축생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신축생 여러분은 본래 정신적인 깊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신금의 자기성이라는 별이 그 사주에 비치고 있거든요. 이 별은 영적인 깊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6년 한 해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종교가 있으시면 그 종교의 방식대로, 없으셔도 그냥 조용히 앉아만 계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단단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인생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주에 적힌 흐름만 봐도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제는 받을 차례예요. 평생 주기만 하셨으니까요. 26년 따뜻한 흙으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큰 줄기예요. 더 자세한 시기별 흐름과 개인별 개운법은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내 사주가 이 흐름에 어떻게 맞물리는지 따로 여쭤보고 싶으신 분은요. 고정 댓글 첫 줄에 안내해 둔 곳으로 편하게 오세요. 1대1로 조용히 봐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신축생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한번 전해주세요. 함께 듣고 함께 좋아지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등불 하나 더 켜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